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 갑시다를 낭독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혁신의 가장 큰 장애물, 고정관념. 나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은 편이었다. 천성인지 몰라도 지금까지도 주변의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나 자신에게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사업 때문에 한창 비행기를 이용할 때였다. 공항을 자주 들락거리다 보니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은 비행기의 이착륙 방향이었다. 처음에는 생각지 못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비행기의 이착륙 방향이 다른 것이 느껴졌다. 여러 차례 유심히 관찰한 결과 같은 공항에서 같은 곳으로 출발하는데도 때마다 비행기의 이착륙 방향이 달랐다. 이륙을 기다리며 비행기 좌석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보니 풍향과 관계가 있을 것 같았다. 연이나 종이 비행기도 바람의 방향을 보고 날리지 않던가. 비행기의 큰 덩치가 정지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 즉 맞바람 방향으로 착륙해야 안전할 것 같았다. 그리고 얼마 후 우연히 비행기의 이착륙 방향이 풍향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추측했던 것과 같은 원리였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똑같은 것을 봐도 그 속에 숨은 원리를 상상하고 또 질문한다. 의구심이 생기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생각하고 찾아보며 끝내 원하는 답을 얻어낸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자세는 경쟁력을 갖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손님이 다 빠져나간 어느 저녁, 건너편 도로에 서서 불이 켜진 약국을 바라보았다. 손님 없는 작디 작은 약국은 어둠이 내리자 더욱 한산해 보였다. 이래갖고 사람들 눈에 띄기나 하겠노.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일부러 조금 더 멀리 걸어가 약국을 바라보았다. 그리 멀어진 것도 아닌데 어둠에 묻힌 약국은 신경 써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었다. 확인할 것이 있었다. 조금 더 멀리 걸어가 약국을 바라보았다. 역시 약국은 물론 그 주변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다. 가뜩이나 작은 약국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잘 보여야 사람들이 인식할 것이 아닌가. 평수를 늘릴 형편도 아니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약국을 시작하면서부터 손님이 약국을 찾게 하는 요소와 손님을 내쫓는 요소들을 나열해 보곤 했다. 좋은 것은 바로 실천하며 꾸준히 지속시켰고 부정적인 요소들은 빠르게 없애려고 노력했다. 어두워서 눈에 띄지 않는다면 밝게 만들어야 한다. 이왕 밝히는 불,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아주 환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 당시 약국은 40와트 형광등 6개 정도면 충분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일부러 25개의 형광등을 설치했다. 약사님요, 이 콧구멍만한 약국에 뭐 볼 게 있다고 이리 많은 전구를 설치하시는겨. 여기 25개 다 들어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전기세 억수로 나올 텐데 예. 형광등을 설치하는 기사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었다. 25개의 형광등이 그 좁은 천장에 간신히 들어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잘 설치해달라며 웃었다. 그날 저녁에 바라본 약국은 눈이 부셨다. 특히 밖에서 보는 약국이 어제와 달랐다.
조금만 멀어져도 보이지 않던 약국이 대낮같이 환한 빛으로 멀리서도 반짝였다. 공간이 작다 보니 마치 별처럼 반짝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저절로 약국으로 돌아왔다. 이웃 가게들과의 확실한 차별성이 생긴 것이다. 손님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다. 와, 죽이네. 약국 덕분에 동네가 환해졌다 안 합니까? 약사님요, 약국이 이리 환하니 왠지 시원하게 낫게 해줄 것 같습니다. 한 달 후 형광등 설치 기사의 걱정대로 지난달보다 무려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추가됐다. 하지만 조금 더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밤이 깊을수록 약국은 더욱 눈에 띄었고 손님들도 만족했기 때문이다. 구석구석 빼곡하게 정돈된 약을 찾아내기도 훨씬 쉬워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월 매출이 100만 원 정도 증가했다. 20만 원의 투자로 5배의 이득을 본 것이다. 어느덧 6일 약국은 교방동의 밤을 밝혀주는 이정표가 되었다. 흐르는 물처럼 늘 새롭게. 당시만 해도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 동시에 간판에 불도 내렸다.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늦은 밤 전기세 들여가며 간판에 불을 켜놓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정이 지나면 온 동네가 칠흑같이 어두웠다. 하지만 조명의 효과를 톡톡히 본 나는 밤새 네온 사인을 켜놓기로 했다. 그렇게 6일 약국 간판은 동네 어귀를 밝히며 늦은 밤 귀가하는 사람들의 등대가 되어 주었다. 가끔 전기세 아깝게 오밤중에 뭐하러 간판에 불을 밝히냐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불이 켜진 간판을 보고 약국을 인식한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렇게 4, 5년이 지난 후 일부 은행들의 간판도 밤새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늦은 밤 거리에 불 켜진 은행 간판들을 보며 남들보다 앞서간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비록 그 누가 알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나는 약국을 운영할 때도 6개월 이상 똑같이 지속한 적이 없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약국이 워낙 영세한 규모이다 보니 답답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다. 조금이라도 넓어 보이게 하고 싶었다. 국리 끝에 비좁게 느껴지는 한쪽 벽을 터서 유리문을 설치했다. 확실히 조금 넓어 보이기는 했다. 하지만 위안도 잠시, 여전히 약국은 좁아 보였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 이번에는 나머지 한쪽 벽도 유리문을 설치했다. 사실 그쪽은 문을 만든다 해도 여닫거나 드나들 수가 없는 좁은 공간이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변화를 주고 넓어 보이려는 마음에 공사를 감행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좁은 공간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나는 약국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는데 실내 공간을 넓히기 위해 숙식 공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일부러 보일러 공사를 새로 했고 방을 반으로 줄여 약국에 통합시켰다. 그리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조금이라도 약국이 늘어났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다 점점 늘어나는 손님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약국을 넓혀야만 했다. 건물 전체를 3층으로 신축하기로 건물주와 협의했다. 1층은 약국으로 2층은 살림집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6일 약국의 면적은 10년 동안 3배 이상의 크기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앞서 4차례의 공사를 감행할 때 주위 사람들은 말했다. 유리문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려고 그런데 돈을 씁니까? 보일러 공사해봐야 몇 평 늘지도 않고 잠자리도 비좁아지는데 그냥 두는 게 어떻겠는겨. 사람들의 말처럼 4차례에 걸친 공사로 얻은 공간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보다 끊임없이 새롭게 변신하기를 꿈꾼다. 사소한 시도라도 거듭하다 보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특히나 없는 사람은 살기 위한 몸부림을 져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야 혁신도 가능하다. 혁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고정관념이다. 마산에 설치되는 두 번째 자동문. 1986년 마산의 롯데 크리스털 호텔을 찾았다.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호텔을 들어서는데 현관에 설치된 자동문이 눈에 띄었다. 지금이야 동네 슈퍼에도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이름 있는 기업에서나 자동문을 설치할 정도였다. 일반인들은 자동문이라는 이름은 들어봐도 직접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귀했다. 촌놈 티를 내기 싫어 태어난 척했지만 나 역시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 신기했다. 자동문을 바라보고 있자니 어르신이나 짐이 많은 손님들에게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동네 아이들도 자동문을 보지 못했으니 좋은 구경거리가 될 것 같았다. 약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수소문을 시작했다. 인터넷이 없던 시기라 전화번호부와 114 안내까지 동원하여 자동문을 설치하는 것을 알아냈다. 업체는 부산에 있었는데 문제는 돈이었다. 당시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인 200만 원 가량이 든다는 것이다.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약국에 200만 원을 들여 자동문을 설치한다? 갑자기 망설여졌다. 작은 평수도 문제지만 아깝다는 생각이 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어차피 내게 없는 돈이다. 흔들리는 마음을 되잡으며 자동문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앞서가는 약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 아마도 크리스털 호텔에 이어 마산에서 설치되는 두 번째 자동문이었을 것이다. 곧바로 자동문은 동네의 명물이 되었다. 나는 원래부터 아이들을 좋아한다. 지나가는 아이들을 약국으로 불러들여 코도 닦아주었다. 수시로 새콤한 비타민C도 먹이며 녀석들과 친해지려 노력했다. 명절이면 아이들을 주려고 세뱃돈으로 1,000원짜리 신권을 준비해두곤 했다. 나의 노력이 통한 것인지 오죽하면 커서 6.1 약국 아저씨랑 결혼하겠다는 아이들이 있었겠는가. 그중 사내 녀석이 있었다는 것이 안타깝긴 했지만 평소에도 나를 무서워하지 않던 녀석들이니 자동문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당시 6.1 약국을 통해 자동문을 처음 보는 어른들도 많았다. 그러니 동네의 꼬마 녀석들에게는 별천지 같았을 것이다. 조립 로봇이나 붕붕 자동차는 자동문에 비할 장난감이 아니었다. 매일 아이들이 약국으로 몰려왔다. 3355 짝을 지은 녀석들은 목이 터져라 열려라 참깨를 외치며 장난을 쳤다. 그런데 녀석들도 장난이 심했음을 알았던지 자지러지게 웃다가도 눈이 마주치면 도망갈 자세를 취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이들을 불러 세웠다. 와, 재밌는데 어디 가노? 내는 억수로 바빠서 할 수가 없으니 니들이 해보거라. 가끔은 지나친 아이들의 장난이 귀찮기도 했지만 그럴 때면 황희정승의 일화를 떠올렸다. 영의정을 사임한 황희정승이 여생을 즐기기 위해 임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풍경 좋은 곳에 초가를 지었다. 갈매기를 벗삼아 풍류를 즐겼다. 마침 초가의 창밖에는 복숭아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다. 그것을 두고 볼 일 없는 동네 개구쟁이들이 몰려와 복숭아를 따먹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곤 했다. 방에서 책을 보던 황희정승은 잔잔한 목소리로 일렀다. 이놈들아, 다 따먹지는 말아라. 이 할아버지도 맛 좀 봐야지. 하지만 황희정승이 밖으로 나가보니 이미 복숭아는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아이들을 꾸짖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황희정승의 여유로움을 엿볼 수 있는 잔잔한 얘기다. 결국 자동문은 두고두고 6.1 약국에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가자 마산역 앞으로. 1980년대만 해도 동네에서 경제신문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변두리의 조그만 약국을 경영해도 경제의 흐름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경제신문을 신청했다. 그런데 마산 창원 지역에서 한국 경제신문을 보는 사람은 200여 명 안팎이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아침 신문이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뒤에 신문이 우편으로 도착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제신문에서 유통업체의 대명사라 불리는 월마트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마이카 시대를 맞이하여 시내가 아닌 도시 외곽에 창고형 마트를 지어 성공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나는 변두리의 소형 약국을 벗어나 시내 중심가에서 큰 약국을 경영하는 것이 꿈이었다. 내가 원하는 약국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3년간의 수입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정도의 금액이 필요했다. 녹록지 않은 현실이었으나 때가 되면 번화가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접한 월마트 기사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굳이 시내를 고집할 필요가 없구나. 외곽에 있는 대형 약국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마침 마산역 앞에 5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약사 선배와 동업할 기회가 생겼다. 지금의 마산역이야 우수상권에 속하지만 1994년의 마산역은 열차 이용객도 그리 많지 않은 한산한 곳이었다.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마산역 앞에 약국을 내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보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적이 드문 역 앞에 대형 약국을 열었다가는 본전도 못 건질 것이라며 만류했다. 가까운 동네 약국을 두고 누가 약을 사러 그 먼 곳까지 오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도 마이카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고객 유치의 관건은 분명 주차가 될 터였다. 마침 확장 이전하려는 약국의 위치가 마산역 앞이니 드넓고 한적한 기차역을 공용 주차장으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게다가 자동차 시대가 열릴 때 마산역은 더없이 좋은 교통의 요지였다. 최상의 조건이라 할 수 있었다. 주위의 만류에도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사람들 말처럼 약 하나를 사러 누가 그 먼 곳까지 나올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시장 조사다. 자전거를 타고 약국을 오픈할 인근을 돌며 가구 수와 유동 인구를 파악했다. 새벽은 물론 한밤중까지 수시로 시장 조사에 열을 올렸다. 건널목 앞에 서서 지나다니는 사람의 수를 30분 단위로 체크해 기록했다. 근처에 있는 20층 대형 빌딩을 방문해 상주 근무 인원과 내방 인원은 몇 명인지 층별로 일일이 인터뷰를 하고 노트에 적어 나갔다. 시장 조사 결과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하더라도 최저 생존은 가능하다는 확신이 생겼다. 보통은 내부 공사와 인테리어가 끝날 무렵 간판을 달게 마련이다. 하지만 나는 인테리어 공사에 앞서 간판부터 주문하였다. 약국을 열기 한 달 전부터 조명을 최대한 밝게 설치하고 날이 저물면 간판 불을 바로 켜서 밤새도록 약국 오픈을 알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오픈 당일 한적한 마산역 주차장에 손님들이 물밀듯이 몰려왔다. 마산은 물론 창원, 거제, 함안, 진해, 고성 등에서도 자동차를 타고 약을 사러 왔다. 대성공이었다. 인적이 드문 기차역이지만 교통편이 워낙 좋았다. 때마침 너도 나도 자동차를 구입하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미친 짓 한다는 주위의 비웃음에도 내 꿈과 비전을 성공하기 위해 그야말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 이뤄낸 결과였다.
그래서 더 값진 성공이었다. 6일 약국을 운영한 지 꼭 11년 만이었다. 지금까지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 갑시다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준마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